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무릎이 욱신거려서 한참을 움직여야 겨우 일어날 수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면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말만 듣고 돌아오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몸속 깊은 곳에서 염증이라는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만성 염증은 관절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혈관을 좁게 만들고 딱딱하게 굳혀서 피가 뇌까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뚝 떨어지고 결국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이 수천 명을 10년 넘게 추적했더니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뇌신경이 먼저 손상되고 치매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통증이 단순한 관절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까지 위협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부엌에 있는 생강 한 조각이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 30년간 노년 건강과 자연 식이요법을 연구해온 김진우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관절이 아프고 손발이 차갑고 자꾸 깜빡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몸속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생강을 제대로 드신 분들은 석 달 만에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먹은 게 아니에요. 생강을 쪄서 말려 드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생강의 핵심 성분이 무려 10배까지 증가한다는 걸 충남농업기술원 연구에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생강 그냥 썰어서 끓여 드시면 효과가 절반도 안 돼요. 쪄서 말리는 과정에서 생강의 매운 성분이 변하면서 염증을 잡는 힘이 10배로 강해집니다. 이미 수백 명의 60대, 70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무릎 통증에서 해방되셨어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강 쪄서 말리는 정확한 방법과 생강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증폭되는 황금 조합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특히 만성 염증, 관절 통증, 손발 냉증,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종 모양 알림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주변에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카톡으로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가 가장 아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74세 박순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15년째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아침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10분 동안 무릎을 주무르고 나서야 겨우 일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계단은 아예 포기하셨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두려웠대요. 손가락도 아침이면 너무 뻣뻣해서 수도꼭지도 제대로 못 돌리셨어요. 손주들이 놀러오면 안아주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서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실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더 심각한 건 최근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제 먹은 반찬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할 정도였어요. 박순희님은 이제 나도 끝인가 보다 하고 거의 포기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우연히 제 강연을 들으시고 생강 쪄서 말리는 방법을 알게 되셨어요. 반신반의하면서도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2주째 되는 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조금 덜 뻣뻣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4주째가 되니까 손가락도 부드러워지고 수도꼭지를 돌리는 게 한결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정확히 석 달째 되는 날이었어요. 박순희 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계단 올라갔어요. 15년 만에 계단을 올라갔어요. 전화기 너머로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 후로 박순희 님은 시장도 혼자 다녀오시고 손주들하고 놀이터도 가십니다. 혈액 검사를 다시 했더니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완전히 돌아와 있었어요. 기억력도 놀랍게 회복되셔서 가족들이 가장 놀라워하셨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생강을 쪄서 말려서 매일 드신 거였어요.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아침에는 생강 레몬차로 드시고 저녁에는 생강 대파 국물로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과학입니다. 생강을 찌면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쇼가올로 변하는데 이 쇼가올의 항염 효과가 진저롤보다 10배나 강해요. 그리고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유효 성분이 농축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염증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생강 쪄서 말리는 정확한 방법과 황금 조합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생강 대파 국물 만드는 법은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정말 탁월해요. 뒤에 나올 레몬 생강차 만드는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반쪽짜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15년 동안 아팠던 무릎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박순희님처럼 여러분도 석 달 후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생강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염증을 잡고 건강을 지켜주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드실 수 있거든요. 생강을 그냥 생으로 먹으면 진저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좋긴 한데 열을 가하면 훨씬 더 강력한 쇼가올로 변합니다. 특히 찌는 과정을 거치면 이 변화가 극대화돼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10년간 연구한 결과 생강을 쪄서 말리면 쇼가올 함량이 10배 증가한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첫 번째 효능은 염증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계속 쌓이면 관절이 붓고 아프고 혈관도 손상돼요. 생강의 쇼가올은 이 사이토카인 생성을 막아줍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연구팀이 무릎 통증이 있는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실험했어요. 생강 추출물을 드신 그룹은 통증이 40% 감소했고 염증 수치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아침에 느끼는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해요. 72세 이재훈 님도 10년 넘게 관절염 약을 드셨는데 생강을 석 달 드시고 나서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이게 바로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고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손발 끝까지 피가 잘 안 가서 차갑고 저리죠. 생강을 드시면 혈관이 넓어지면서 혈액이 쫙 흐릅니다. 막혔던 도로가 뚫리는 것과 똑같아요.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고령자 15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생강을 석 달 드신 분들의 말초 혈류량이 30% 증가했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손가락 끝 저림도 많이 줄었어요. 특히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손발이 차갑지 않으신가요? 생강이 답입니다. 세 번째는 소화를 돕는 거예요. 나이 들면 위장 운동이 약해지고 소화 효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죠. 생강은 위와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먹으면 위에서 음식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20% 빨라진다고 해요. 생강의 효소가 단백질과 지방 분해를 도와주거든요. 식사 후에 생강차 한 잔 마시면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67세 최영자님은 10년째 소화제를 달고 사셨는데 생강을 드시고 나서 소화제를 거의 안 드셔도 되셨대요. 속이 편해지니까 식사도 즐겁고 기분도 좋아지셨답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환절기만 되면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생강의 항균 성분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늘어나는 걸 막아줍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겨울철 6개월 동안 추적했더니 생강을 꾸준히 드신 그룹이 감기 발생률이 50% 낮았어요. 걸리더라도 증상이 가볍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생강을 만나면 활동성이 높아져요. 병균에 대한 방어력이 강해지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추운 계절에 미리미리 생강을 드시면 예방 효과가 커요. 다섯 번째는 장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장은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장과 뇌는 굵은 신경으로 연결돼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기초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장 상태가 뇌 기능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해요. 생강은 장 점막을 두껍게 만들어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고 나쁜 균이 들어오는 걸 막아줘요. 한국식품과학회 연구를 보면 생강을 한 달 드신 분들의 장에서 유익균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유해균은 줄고 좋은 균이 늘어나니까 변비도 해결되고 설사도 줄어들어요. 장이 건강해지면 영양소 흡수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따라 올라갑니다. 6번째는 세포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예요. 우리 몸속에서는 활성산소라는 게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게 세포를 공격해서 손상시켜요. 마치 금속에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 세포도 산화되면서 늙어가는 거죠. 생강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특히 뇌세포는 산화 손상에 매우 약한데 생강이 보호막 역할을 해요. 충남농업기술원 연구에서 고온 고압으로 처리한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5배 증가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쪄서 말린 생강이 바로 이 원리예요.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면 피부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젊어 보입니다. 7번째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거예요.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께 생강은 정말 좋은 친구예요. 생강이 우리 몸이 당을 잘 처리하도록 도와줍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연구팀이 2형 당뇨 환자들에게 생강을 석 달 들이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12% 감소했어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완화시켜주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합니다. 물론 생강만으로 당뇨를 치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7가지 효능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염증 감소, 혈액순환, 소화 개선, 면역 강화, 장 건강, 항산화, 혈당 조절이에요. 박순희 님이 석 달 만에 달라진 이유가 바로 이것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생강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지금부터 생강을 최고로 건강하게 먹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강 쪄서 말리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물은 생강 200g, 찜기 채반이에요.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500원 동전 2장 정도 두께가 적당해요. 너무 두꺼우면 속까지 안 익고 너무 얇으면 말릴 때 부서져요. 찜기에 물을 붓고 끓으면 생강을 넣고 30분 찝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상태에서 30분이에요.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면 된 거예요. 찐 생강을 채반에 펴서 햇볕에 말립니다. 사나흘 정도 걸려요. 완전히 바싹 마를 때까지 뒤집어가며 말려주세요. 비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선풍기 바람으로 말리셔도 돼요. 말린 생강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면 6개월은 드실 수 있어요. 하루에 5조각 정도 물에 우려서 차로 드시거나 그냥 씹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슈가올 함량이 10배 증가해요. 두 번째 방법은 생강 레몬차예요. 아침 공복에 마시면 디톡스 효과가 정말 좋아요. 말린 생강 3조각과 레몬 반 개를 따뜻한 물 200ml에 넣고 5분 우려주세요. 레몬의 비타민이 생강의 항산화 효과를 2배로 증폭시켜줍니다. 둘이 만나면 몸속 독소 제거 능력이 훨씬 높아져요. 장 속 노폐물을 빼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간 해독도 도와줍니다. 다만 위가 약한 분들은 빈속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 30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레몬을 너무 많이 넣으면 시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넣고 점차 늘리세요. 꿀을 한 숟가락 타시면 맛도 좋고 목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강 대파 국물이에요.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최고예요. 생강 한쪽과 대파 뿌리 부분 5개를 준비하세요. 대파 다듬을 때 뿌리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말려두거나 냉동 보관해 두세요. 대파 뿌리는 감기 예방에 탁월하거든요. 물 1리터의 생강과 대파 뿌리를 넣고 20분 끓여주세요. 몸이 으슬으슬하고 감기 기운 느껴질 때 따뜻하게 마시면 금방 땀 나면서 몸이 후련해져요.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생강의 진저롤이 만나면 항균 효과가 3배로 증가합니다. 겨울철 독감 예방에 정말 좋아요. 네 번째 방법은 생강 꿀 절임이에요. 장기 보관하면서 매일 드시기 편해요. 생강 100g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유리병에 생강을 담고 꿀을 생강이 잠길 만큼 부어서 냉장고에 3일 재워둡니다. 꿀은 장 속 유익균의 최고 먹이가 돼요. 생강의 항염 효과와 꿀의 균 증식 효과가 만나면 시너지가 엄청나죠. 아침 공복에 생강 한 조각과 꿀 한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위장이 깨끗하게 깨어나면서 하루 종일 소화가 편해집니다. 단 꿀을 뜨거운 물에 타면 효소가 파괴되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쓰세요. 60도 이하가 적당해요. 5번째 방법은 식사에 곁들이기예요. 등푸른 생선 드실 때 생강을 꼭 함께 드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는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생강은 이 좋은 기름이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생선 비린내도 제거하고 영양 흡수도 높이는 일석이조죠. 일주일에 2~3번 등푸른 생선 구이에 생강을 곁들여 드세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요. 고기 요리할 때도 생강과 마늘을 함께 넣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렇게 5가지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어요. 전부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거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꾸준히 하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생강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천연 치유제예요. 그냥 먹으면 효과가 절반이고 쪄서 말리면 10배 강해집니다. 생강 쪄서 말리는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얇게 썰어서 30분 찌고 사나흘 바짝 말리세요. 그 다음 생강 레몬차로 아침을 시작하고 생강 대파 국물로 감기를 예방하세요. 생강꿀 절임은 장기 보관하며 매일 드시기 편하고 등푸른 생선에 곁들이면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염증이 쌓여서 관절만 아픈 게 아니라 혈관이 막히고 뇌까지 손상됩니다.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져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박순희님처럼 15년 아팠던 무릎이 석 달 만에 좋아질 수 있어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기억력이 또렷해지며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고르세요. 생강 쪄서 말리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석 달 후 완전히 달라진 여러분을 만나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전체로 해주세요. 주변의 관절 통증, 손발 냉증, 소화 불량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석 달 후에 꼭 다시 댓글 남겨주세요.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후기를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방법을 실천하실 건가요? 생강 쪄서 말리기인가요? 아니면 생강 레몬차인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